나는 서울의 어느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건물로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지만 그럭저럭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유난히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까닭에 빨리 씻고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바깥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바람의 윙윙거림이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봤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착각이었을 거라고나 자신을 타일렀다. 다음날 밤도 비슷한 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 문득 깨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그리고 그때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발걸음에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소리는 점점 내 창문 쪽으로 가까워지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창밖을 다시 한번 내다봤다. 그러나 어둠 속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밤중에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를 들었고 벽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해보기로 했다. 관리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안색이 변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3층에 살던 한 노인이 홀로 지내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발견된 시점에는 이미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난 후였으며 그 이후로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다. 하필이면 그 방이 내가 살고 있는 층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니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 발걸음 소리가 그 노인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죽어서도 집을 떠나지 못한 영혼이 아파트를 서성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 이후로도 가끔 그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노인의 명복을 빌며 잠들려고 했었다. 이사를 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럭저럭 그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가끔씩은 그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마치 나 역시 그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이 되었다고나 할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어느 날부턴가 완전히 사라졌다. 언젠가부터는 이웃들도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했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밤이 깊어질 즈음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그 노인의 안부를 묻는 듯 속삭이곤 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큰 변화 없이 흘러갔지만 그 저녁의 기억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흐릿한 그림자처럼 남아있다. 어쩌면 누군가의 삶의 끝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영혼이 남긴 여운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를 더 조심스럽고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속학을 전공한 대학생 민규가 있었습니다. 민규는 여름방학을 맞아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 마을에 있는 오래된 가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가옥으로 소위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도착 첫날부터 기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낡고 허물어진 집에 관은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해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짐작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여러 차례의 살인 사건과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자 민규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새의 지저귀과 바람 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민규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규야라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 불안을 외면할 수 없던 어느 날 밤 민규는 녹음기를 켜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리는 그를 집 뒷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는 우물 쪽에서 이상한 냉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우물 가까이에 두고 민규는 몇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그 소리가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녹음을 재생해본 민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음에는 민규야 도와줘라는 중얼거림과 함께 느끼는 소리가 또렷이 남아있었습니다. 민규는 밤새도록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고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자료를 뒤지던 그는 이 집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약 50년 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실종되었고 그 중 하나인 김민규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 소년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아냈습니다. 김민규라는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아이로 불리며 따돌림을 받았고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조사를 통해 민규는 결국 이 집에서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물로 가서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듯한 문양이 새겨진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고도 무시무시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민규도 그 순간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돌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사방이 어두워지며 기묘한 기운이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했습니다. 그 후로 민규는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으려는 이들의 발걸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뜸해졌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가 마을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인물이라고 믿었고 민규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후로도 귀신 들린 집으로 남아 전해지지만 민규의 존재와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밤이 깊을 때면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이름 외에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기반으로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에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쉽게 믿기 힘든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초등학교에는 마을에서 유일한 선생님인 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정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캄캄한 어둠이 일찍 찾아왔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흐릿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교실의 마지막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학교 건물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처럼 경쾌했지만 이 시간에 학교에는 아무도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정 선생님은 불이 꺼진 복도를 걸으며 소리가 나는 곳을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소리는 갑자기 멈추고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 한 교실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작은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정 선생님의 가슴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그것이 자신의 제자인 영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영수야, 너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정 선생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무뚝뚝한 얼굴로 정 선생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빛이 새어 들어오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 선생님이 다시 무언가 묻기도 전에 영수는 창문턱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다가가서 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구나. 어서 집에 가자꾸나. 그러자 영수는 총총히 웃으며 정 선생님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비명을 지르며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 아래로 내려다보아도 영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복도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교실의 칠판에 영수는 돌아왔다고 적어두곤 했습니다. 정 선생님도 나중에는 점차 힘을 잃었고 몇 년 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학교는 결국 폐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더 이상 발길을 들이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마을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 학교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창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음산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여전히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이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잃지 않고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영수는 정말로 돌아온 것인지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전설로만 이야기할 뿐 누구도 정확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마을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